이제 위험에 종사하는 학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공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생각하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40년 전 다짐을 오늘도 되새기는 외과 의사. 그는 위암 수술의 명의 노성훈 교수다. 밥을 먹을 때마다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말을 곱씹는 이재규 씨. 잡곡밥에 국까지 손수 끓여 먹을 만큼 먹는 것에 대한 그의 관심은 특별하다. 밥 한 그릇을 비워내는 모습만 보면 그가 위암 4기 환자라는 것을 짐작하긴 어렵다. 우리 딸내미들 보러 그래. 내가 왜 병이 난 거냐면은 너무 가리지를 안 했던 것 같아. 저는요, 밀가리 음식, 좋다는 음식점은 다 데리고 다녀, 우리 딸내미들을. 못 먹고 자랐으니까 그걸 채우는 거죠. 에이, 아주 차 타고 가면은, 저는 어디를 가면은, 여행을 가면은 먹는 거 일이야. 먹는 거 일이야. 다 차는 거 없어. 무조건 먹는 집에 가갖고 맛집이 있다 그러면 다 사 먹어. 지금 맛집 나오면 내가 거의 찾아가는 거야, 나도. 그의 몸에 이상이 나타난 건 작년 3월경. 소화가 되지 않아 받게 된 위내시경 검사에서 암이 발견됐다. 땀도 좀 닦고. 위암 4기 진단을 받은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재규 씨는 아직 수술을 받지 못했다. 동맥이 흐르는 데가 전이가 된 것이 그 동맥선에 가까운 데가 전이가 돼 있었어. 그러니까 그 위암 4기가 돼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수술을 일절 못 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걸 잡아야만 항암 치료를 해서 그걸 잡아야만 수술이 된다고 나오는 거지. 아직도 재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재규 씨는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받아왔다. 집에서도 이거 하고 해주고. 항암제 맞고 나서는 이게 엄청 저랬어. 막 붓고. 근데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갔어, 지금. 지금은 그래서 재리지 않으라고 해주는 거거든. 네 살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만큼은 배고픈 가난의 서름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맨손으로 시작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들. 그런데 인생의 황혼에서 또 한 번 고비를 만났다.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완치를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 암을 제거하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왜 이재규 씨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술 대신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만 받아온 것일까? 위장관외과 노성훈 교수는
지난 16개월 동안 이재규 씨의 상태를 꾸준히 지켜봐 왔다. 얼마나 되세요? 지금 처음 진단을 받을 당시 이재규 씨는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10cm 크기의 커다란 암이 음식이 내려가는 길을 막고 있었고 대동맥과 주변 림프절로 암이 번져 수술은 불가능했다. 다행히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병행한 결과 암의 크기는 줄어들었고 수술도 가능해졌다. 특히 이재규 씨가 받은 표적 치료는 위암 환자 중 적합한 10%만 받을 수 있는 치료다. 우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 단백질은 허1부터 허4까지 있는데 그중 문제는 허2 유전자다. 표적 치료제는 악성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증식시키는 허2 유전자의 작용을 막고 암 세포를 직접 죽여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항암 치료나 혹은 표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중간중간에 검사를 해서 이것이 전이된 병변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든지 혹은 위 주위에 있는 장기를 침범했던 것이 침범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경우, 즉 수술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때는 언제든지 이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죠. 하지만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암의 크기가 작아지는 건 아니다. 이재규 씨처럼 암이 줄어들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 환자 10명 중 3명 정도다. 노성훈 교수가 이재규 씨의 수술을 준비 중이다. 지난 35년간 9,600여 명의 위암 환자를 수술한 그는 우리나라 위암 치료의 살아있는 역사다. 노 교수는 본격적인 수술에 앞서 복강경을 통해 전이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 원격 전이가 없어 예정대로 개복 수술이 이루어졌다. 이재규 환자는 진단 당시 위의 하복부에 10cm 크기의 암이 있었고 암은 위 뒤쪽에 있는 대동맥과 주위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였다. 수술이 불가능해 지난 1년간 선행 항암요법과 표적 치료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10cm였던 암은 1cm로 크게 줄어들었고 대동맥과 림프절에 있던 암도 사라졌다. 수술은 암이 있는 위의 아래쪽을 중심으로 잘라낸 후 12지장 문합에 당김 현상이 있어 소장을 잘라 위에 연결하고 소장과 소장을 연결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위암 4기지만 암이 위의 하부에 국한되어 있어 다행히 위 일부를 남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암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암의 경계로부터 정상적인 조직 3에서 5cm 정도의 여유를 남기고 절제한다. 위암 수술에서는 위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위 속에 있는 위액이나 침 등의 내용물이 복강 안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마다 위의 모양과 혈관의 분포는 각기 다르다. 때문에 위를 절제하고 연결하는 문합 과정에서 주변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위 일부와 림프절이 몸 밖으로 나왔다. 10cm나 되던 암은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로 작게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그대로 뒀다면 언제 어떻게 생명을 위협할지 알 수 없다. 지금 보면 암이 다 쪼그라들고 아주 축소가 돼서 위축이 돼가 요만큼 이렇게 남았어요. 흔적만. 암은 자신의 존재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증상조차 느끼지 못하다가 암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많다.
4년 전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는 김용종 씨. 그땐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 받은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 재검을 받기로 했다. 내시경이 위로 들어가자마자 일반인의 눈에도 이상해 보이는 덩어리들이 나타났다. 세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직을 떼어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일까? 또 계속 짠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스트레스 이런 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암으로 발전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궤양이 평소에 좀 있으세요? 있었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막 최근에는 조금 많이 먹으면 좀 쓰리거나 뭐 그런 게 조금 가끔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찾아보니까 궤양 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자주 느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끔. 근데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런 증상은 못 느꼈어요. 조기 위암은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증상을 느꼈을 경우 상당수는 이미 진행성 위암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정기검진과 검사가 중요한 이유다. 발톱을 숨긴 채 서서히 우리 몸을 잠식하는 위암.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은 전 세계에서 1위다. 그렇다 보니 위암을 한국인의 암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종적인 차이, 뭐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요인, 그 중에서도 식생활 습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음식 중에 짠 음식이 위암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발병 원인,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위점막에 지속적인 자극을 일으켜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 있는 이런 발암 물질에 이제 노출돼서 암 발생을 올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약 3,890mg.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치 2,000mg보다 2배나 많은 소금을 먹는 셈이다. 김치나 젓갈 같은 저장 음식과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국과 찌개까지. 맵고 짜고 뜨거운 음식이 빠지지 않는 우리의 밥상. 무심코 먹은 저녁 식사가 평생 유지해온 잘못된 식습관이 치명적인 위암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조직은 어떤 변화를 거쳐 암으로 진행될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위염은 위암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성 위염의 하나인 미란성 위염은 염증과 재생을 반복하는데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더 받으면 혈관이 비칠 만큼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된다. 위축성 위염이 오래 만성화되면 위 점막이 장의 상피세포처럼 울퉁불퉁하게 변하는 장상피 화생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위암의 전 단계인 선종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은 각종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어 그 부위에서 암이 생길 확률은 정상 조직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다.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김용종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웃고 있지만 마음은 불안하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간 MRI 검사하신 거 괜찮으시네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CT 소견상에서는 이제 위암이 위에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에 상부 쪽에 있고 그것이 이제 위벽을 다 침범한 것 같은 그런 양상이거든요. 위를 100% 제거하는 수술은 뭐 흔히 있는 수술이니까 이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수술해 보면 위암 3기
위를 전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아내는 돌아서 눈물을 훔쳤다.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처음 이제 위를 100% 제거한다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아마 너무 조금 충격이시고 좀 이렇게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은 위암으로 위를 전절제하는 경우 수술 후 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먼저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살펴보자. 음식을 섭취해 입에서 씹어 삼키면 음식은 식도를 따라 내려가 위에 모인다. 위는 연동운동을 하며 소화효소를 분비해 음식물을 잘게 부숴 십이지장으로 보내고 이후 담낭과 췌장에서 분비한 소화효소와 섞인다. 소장으로 음식물이 도착하면 소장을 통해 영양분이 체내로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는 대장을 통해 대변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위를 전절제한 경우 소화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데 위가 없다는 건 소화가 불가능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음식물을 부수고 저장하는 공간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위를 절제한 경우 음식물은 식도를 타고 소장으로 바로 내려간다. 이때 위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부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는 못하지만 담낭과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분비돼 소화가 이루어진다. 역시 남은 찌꺼기는 대변으로 배출된다.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갑작스런 암 진단이 수술로 이어지면서 김용종 씨는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았다. 긴장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네. 긴장을 많이 좀 입으로 틀려고 하죠 그냥. 자꾸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수술 들어가면서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잘 될 거라고 믿고. 환자를 찾은 노성훈 교수. 많이 긴장이 되시죠? 예,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고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의사. 그 말 한마디에 환자는 긴장과 불안을 내려놓고 수술실로 향할 수 있었다. 오늘 이루어질 수술에 대해 영어로 설명하는 노성훈 교수. 그의 수술실에선 외국인 의료진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에게 의술을 배우러 온 의사부터 수술을 참관하러 온 이들까지 다양하다. 잠시 후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다. 김용종 씨는 위 상부와 중간 부위에 걸쳐 8cm 크기의 매우 큰 암이 자리 잡고 있고 주변 림프절로 암이 전이된 상황이다. 먼저 복강경을 통해 다른 부위에 전이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개복해 수술한다. 식도와 위 경계부, 십이지장을 절제해 위 전체와 위 주변 림프절까지 떼어낸다. 이후 식도와 소장, 소장과 소장을 연결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하나라도 놓칠까? 노 교수의 손끝을 따라가는 외국인 의료진의 눈. 노 교수의 수술은 이들에게 위암 수술을 가르치는 교과서와 다름없다. 사람마다 위의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음식이 들어가면 위는 수십 배까지 늘어난다. 몸속에서 떨어져 나온 위의 크기는 생각보다 컸다. 그 속에서 홍 모양의 암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 식도 쪽인데 위에 중간부터 상부에 걸쳐서 사이즈는 한 10cm 이런 위암이 여기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비장 보존하면서 이제 림프절을 다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도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 노 교수에게 위암 수술을 배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의사는 노 교수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학생이다. Thank you, bro. He is top notch of his craft and knowledge. He invented lots of procedures and technique in the early and advanced gastric cancer. He published more than 250 papers, so he's well known in his craft, well known in his knowledge, and well known in his attitude and personality. And I'm glad to be with him. I'm glad to teach me the way how gastric surgery be operated. 유난히 무덥고 뜨거웠던 올여름. 무더위는 유독 길게 느껴졌고 그래서 가을이 더 기다려졌다. 최영배 씨 부부에겐 암 진단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지난 5년은 긴 시간이었다. 60 전에는 엄청 먹었지. 담배 하루에 한 2가, 소주 한 2병 계속 매일 먹었지, 매일. 매일 먹다가 12월 달에 검사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위암 판정이 났는 거야. 병원에 다녀온 후 최영배 씨는 아내에게 위에 7cm 크기의 암이 있다는 말을 꺼냈다. 55, 6,500원. 예, 암도 수술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남편과는 달리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다. 제가 가서 접수를 했거든요. 동네 병원에서 접수를 해서 아침에 검사를 하러 보냈는데 금방 갔다 와서 사진을 한 장을 가져와서 식탁에 놓으면서 자기가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너무 담담한데 나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막 펑펑 울다가 애들하고 불러가지고 그냥 가족회의하고 막 난리 났죠. 수술 전에 이제 건강관리 아버님 좀 안 하셨죠? 안 했죠. 하여튼 믿을 구석이 없었어요. 술 좋아하죠. 담배 좋아하죠. 매운 거 좋아하죠. 짠 거 좋아하죠. 뭐 하여튼 몸에 안 좋은 거는 다 했으니까. 그러니 자기 스스로도 내가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 2010년 1월 최영배 씨는 노성훈 교수에게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껏 재발과 전이 없이 건강을 지켜오고 있다. 부부는 노 교수에게 수술받은 것이 행운이었다며 그때의 시간을 떠올린다. 교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뒤에부터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저희는 노 교수님한테 수술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잃었던 사람은 그 소중함을 안다. 다시 잃지 않기 위해 최영배 씨는 좋아하던 담배도 끊고 술도 줄였다. 맵고 짠 음식 대신 자극 없는 음식들로 식습관을 바꾸어 나갔고 운동도 병행했다. 그렇게 5년이 지나 작년 1월 위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위암 5년 생존율은 73.1%.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치료 성적이 좋은 건 위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한 덕분이다. 조기 위암은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95%에 이를 만큼 예후가 좋다. 하지만 조기암이라 해도 암은 암이다.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조기 위암 수술을 앞두고 아직은 병원이 낯선 안은순 씨. 입원 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되나? 엄마는 입원한 사유 적으면 되지. 암? 조기암. 그저 거짓말 같았다는 안은순 씨. 평소 건강을 챙겼던 터라 암 진단은 충격이었다. 그냥 캄캄했어요. 생각도 없이. 그냥 쓰러지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그 TV에서 보면은 내가 암이? 이런 생각 그런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 맞다. 나도 암이 걸리구나. 저는 암이라고는 걸릴 줄 몰랐어요.
그 건강에 자신 있고 그러고 내가 뭐 체중이 준다든가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줄 몰랐어요. 마음을 다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2시간. 암세포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근력을 찾고 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먹기 시작했어요. 한 4, 5일은 울면서 안 먹었어요. 암세포가 자랄까 싶어서 그 두려움이. 네. 위암은 위 점막의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데 위벽은 점막층과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 하층과 장막층 총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세포가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되어 발생하면 조기 위암, 그 이상 근육층에 침범하면 진행성 암으로 구분한다. 또 암세포가 위벽을 뚫고 인접장기나 혈관, 림프절을 통해 다른 장기와 뼈로 전이되고 복막으로 넓게 퍼지면 치료가 어려운 말기암이 된다. 조기 위암의 경우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만으로 암을 제거할 수 있다.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암을 발견한 남성 환자. 조기 위암인 만큼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로 암을 제거하기로 했다. 1cm도 되지 않는 암이 위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우선 내시경으로 잘라낼 부위를 표시한 후 약물을 넣어 점막층을 부풀린다. 그 다음 포를 뜨듯 암과 주변 조직을 넓게 떼어내는데 이때 생긴 흉터는 2달 정도 지나면 깨끗이 아문다. 내시경으로 암이 있는 위 조직을 천천히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이어졌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은 개복하지 않아 상처가 없고 회복도 빨라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르다. 하지만 조기 위암이라 해도 모든 환자가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암이 위 점막에만 국한돼 있고 분화도가 좋으면서 암의 사이즈가 한 2cm 이하인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조기 위암도 이제 유관적으로 형태를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대개는 이제 융기형이나 편평형의 그런 그 암에서 내시경 시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암 수술은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과 내시경 수술까지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안은순 씨는 오늘 개복 수술을 받기로 했다. 조기 위암인데도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을 수 없는 건 조직 검사에서 암의 분화도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이다. 수술에선 암을 완벽하게 제거해 완치에 이르는 것은 물론 재발과 전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술 방법은 그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안은순 씨의 경우 위의 하복부에 작은 암이 발생했다. 하지만 암의 경계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제거해야 하는 만큼 위의 70%를 잘라내야 한다. 먼저 십이지장과 위가 이어진 부위를 자르고 절개층에 기구를 삽입한다. 이후 위 상부를 절개한 후 원형 자동 문합기를 넣어 십이지장과 연결해준다. 그 다음 선형 봉합기를 이용해 위암이 있는 하부를 잘라내고 절제된 면을 보강하면 수술은 끝이 난다. 위 부분 절제 시 혈관의 관계와 십이지장의 당김 현상을 고려해가며 수술해야 한다. 그래야 문합 부위에 누출이 생기지 않는다. 세상 밖으로 나온 암은 1cm도 되지 않는 작은 크기다. 일찍 발견한 만큼 환자는 회복도 빠를 것이다. 병은 여기 좀 표시해 놓은 거 이렇게 작아요, 지금. 안은순 씨가 수술을 받은 지 5일째. 수술 후 첫 식사다.
위의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음이 몇 가지 부드러운 반찬이 올라왔다. 입맛은 없지만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안은순 씨. 수술을 받은 위암 환자들은 가스가 배출되면 그때부터 식사가 가능하다. 수술 후 몸의 장기가 제 기능을 회복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노성훈 교수가 안은순 씨의 병실을 찾았다. 수술 부위는 잘 아물어 가고 있는 상태. 노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퇴원 이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일러준다. 운동 이제 뭐 가끔 운동하시고 그동안은 가능한 한 죽을 드시는 게 좋으세요. 노 교수는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불편한 것을 하지 않다 보니 얻게 된 별명은 산무의사. 10년 전까지만 해도 개복 수술을 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콧줄을 달고 있었다. 분비액이나 가스를 빼기 위한 용도였다. 하지만 콧줄이 불편함을 주었던 만큼 노 교수는 연구를 통해 콧줄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밝혀냈고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콧줄 빼야 되지 뭐. 또한 림프액을 배출하기 위해 사용하던 심지도 환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수술에서는 더 큰 변화를 시도했다. 1990년 최초로 외과 수술 전 과정에서 칼 대신 전기 소작기를 사용한 노 교수. 위암 수술 시 출혈을 막고 수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였다. 콧줄과 심지 그리고 메스까지 3가지가 사라져 그는 산무의사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 환자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환자의 가장 편한 수술한 이후에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환자의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그 좋은 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암 치료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외과 의사의 손끝에 모든 걸 맡겼던 과거와는 달리 여러 과가 협진하며 전방위적인 치료 방법으로 암을 제압해 나가는 다학제 진료가 보편화되고 있다. 위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던 이렇게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위암 4기 진단을 받은 이경애 씨.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파절도 굉장히 크기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였던 수신증도 정상. 환자의 위에는 10cm의 암이 있었고 전이된 암은 요관까지 맡고 있었다. 하지만 7차례의 선행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치료 후에 7, 8개월 전에 처음에 이제 저한테 오셨을 때 그때 이제 검사를 했을 때는 사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거기 신장, 콩팥이 내려가는 그 수뇨관, 소변줄이 내려가는 길까지 이제 암이 전이가 돼서 그걸 이제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엑스레이보다는 상당히 아주 좋은 소견이 돼서 이제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수술 가능 여부가 암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항암제의 발전과 표적 치료의 도입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좋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암 치료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통해 각각의 치료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예측해 적용하는 맞춤 치료 시대로 향해 가고 있다. 위암 환자분들은 주로 이제 재발된 환자분이나 또는 처음부터 전이병변이 있어서 수술 못하는 환자분들 해서 한 97명, 100여 명 정도 분이 수술이 어렵다 해도 암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외과 의사지만 노성훈 교수가 동료 교수들과 맞춤 치료 연구에 매진하는 이유다. 의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위암은 이제 치료가 가능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다. 암의 맞춤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암 치료는 더욱 놀라운 성과를 일궈낼 것이다. 암 치료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유전체 연구에 기반한 치료와 면역 항암제의 도입이라든지 혹은 이 수술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운 치료 기술 혹은 기구를 이용한 이런 치료 방법들이 도입이 되면서 완치의 이런 길에 점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암 치료 성적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저보다 맛있게 그래. 처음 위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경애 씨.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끓여놨어? 운동도 조금씩 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게 왔을까 걱정도 했고 수술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교수님 앞에서 눈물만 흘렸죠.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크지? 누가 봐주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죠. 6개월간 항암 치료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가족 덕분이었다. 이때는 뭣도 모르고 엄마 쫓아 엄마 좋아 하고 따라다녔었는데. 아픈 엄마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딸과 지쳐가는 아내를 정성으로 간호하는 남편을 보며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었다. 아프기 전에는 뭐 서로 뭐 직장 다니기 바빴고 뭐 저녁에 잠깐 보고 또 아침에 나가고 어떻게 보면 아파서 좀 더 뭐랄까 애틋해할까 뭐 더 가족들도 자주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만 잘 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겠죠. 그 감사함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아프고 나니까 하나하나들이 다 감사한 거야. 우리 아이랑 이렇게 지내는 것도 감사하고. 사소한 거에 감사한 거예요. 다 사소한 다 사소한 거에 모든 게 몰랐던 사소한 거예요. 잘 이겨낼 거예요. 아우. 암을 얻고 난 뒤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깨달았다는 이경애 씨 부부. 며칠 뒤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거울실까? 네. 조그만 거라. 독하다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경애 씨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항암을 안 하니까 이게 까만 게 다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뽀얗던 피부는 검게 변해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 처음에는 완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항암을 시작했는데 수술이 되는 게 완치 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수술을 마치고 완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엄마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딸 희주. 알았어. 올 때 됐어 이제. 환자복을 입은 엄마가 낯설고 두려운 딸. 웃고 있지만 엄마의 마음은 저려온다. 지금 마지막 편인데 이제 엄마한테 온다니까? 이제 수술실로 가야 하는 시간. 뽀뽀를 좀 심하게 줘야지. 경혜 씨는 마음으로 빌었다. 수술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이 아이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이경혜 씨는 위암 4기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암의 종류가 조금 특별하다.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그런 그 암이 침범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유관적 소견상 이렇게 좋은 타입이 아닌 저희 보만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만 타입 4형, 1, 2, 3, 4형 중에 이제 4형인데, 그거는 암이 궤양이나 이렇게 덩어리를 형성하지 않고 위벽을 이렇게 침습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의 암입니다. 젊은 위암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보만 타입 4형의 위암은 궤양이나 덩어리를 형성하지 않고 점막 하부를 따라 주위 점막으로 침윤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 보니 내시경 검진에서 놓쳐 암이 진행된 경우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복막이나 림프절로 전이될 확률도 높다. 전이 여부를 살피던 노 교수. 여기 지금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조금 의심이 돼요. 복막전이에 의심이 되는데, 다른 데 자체는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젊은 환자인데다 복막 부위의 전이도 의심되는 상황.
게다가 보만 타입인 만큼 다른 전이의 확률도 높다. 어려운 수술이 예상된다. 환자는 암이 위벽을 타고 번지면서 위벽이 두꺼워졌고 위 주변 림프절로 암이 전이된 상태다. 또한 대동맥에도 암이 전이되었고 신장에서 방광으로 가는 우측 요관으로 암이 번져 수술이 어려웠다.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표적 치료제인 항혈관 억제제와 항암제를 병행해온 환자. 그 결과 대동맥과 우측 요관을 막고 있던 암이 사라졌다. 하지만 복막에 암이 전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수술은 먼저 복막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위를 전절제하고 암이 전이된 림프절을 잘라낸다. 십이지장을 자르고 소장을 끌어올려 식도와 이어준 후 남아있는 십이지장을 소장과 연결하는 것으로 수술은 끝이 난다.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받은 경우 조직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림프절을 절제할 때 절단면을 찾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장 장관막을 포함해 광범위한 수술이 이루어졌고 그에 해당하는 장기들이 몸 밖으로 나왔다. 이런 부위 전체적으로 위암이 2시간 만에 수술은 끝이 났다. 지난 35년간 노 교수는 바쁘게 살았다. 이른 새벽에 나와 늦은 밤 퇴근하기까지 일주일에 10명 이상의 환자들을 수술했고 이어지는 외래와 회의로 하루 24시간을 채웠다. 그런데 강철 체력이라 믿었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2014년 11월에 제가 후두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7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흔적입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암을 앓고 난 뒤 그의 마음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머릿속이 하얗고 그리고 우선 뭐 내 몸도 그렇지만 나의 가족에 대한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역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심정을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분들의 그 마음을 좀 더 어루만져주고 또 그분들의 좌절하고 걱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많아졌죠. 시련은 그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 따뜻한 의사로 만들어 주었다. 며칠 전 수술을 받은 이경애 씨. 점심 식사 시간에 운동을 나선다. 아직 식사를 할 수 없는 건 먹어도 된다는 몸의 신호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조금씩 더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으로 그녀는 암을 이겨낼 것이다. 뭐야?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이재규 씨. 마치 진수성찬 밥상이라도 받은 듯 꼭꼭 씹어가며 맛있게 먹는다. 죽이니까 아픈 사람 우리들이 먹는 것은 죽이 아니야. 밥보다 더 귀한 거야. 마음이 건강해야 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던 이재규 씨. 그의 신념은 그를 암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조기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안은순 씨는 회복이 빠르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을 하며 암을 지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간이 잘해. 며칠 뒤 수술을 받은 지 8일 만에 이재규 씨의 퇴원이 결정됐다. 저 오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날이라서 왔어요. 기분 좋지? 가난을 떨쳐내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것처럼 그는 암을 떨쳐내기 위해 또다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가벼운 걸음으로 그는 병원 문을 나섰다. 노성훈 교수는 오늘도 수술실에 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자
가장 뜨거운 열정을 쏟아낸 곳이기도 하다.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노성훈 교수는 모친상을 당했다. 의사의 길을 가는 아들을 묵묵히 응원해주던 어머니와 이별하며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겼다. 어머니께서 글쎄요 기도를 열심히 하셨죠. 그 어머니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제일 좋은 최고의 외과 의사 되는 것이 또 기도 제목이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앞으로 의사 생활을 하는데 정말 좋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어머니의 바람처럼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지 못한 것 같다는 겸손한 명의 노성훈 교수. 그는 어머니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수술대 앞에 선다. 암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암의 경계로부터 정상적인 조직 3에서 5cm 정도의 여유를 남기고 절제한다. 위암 수술에서는 위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위 속에 있는 위액이나 침 등의 내용물이 복강 안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마다 위의 모양과 혈관의 분포는 각기 다르다. 때문에 위를 절제하고 연결하는 문합 과정에서 주변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위 일부와 림프절이 몸 밖으로 나왔다. 10cm나 되던 암은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로 작게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그대로 뒀다면 언제 어떻게 생명을 위협할지 알 수 없다. 지금 보면 암이 다 쪼그라들고 아주 축소가 돼서 위축이 돼가 요만큼 이렇게 남았어요. 흔적만. 암은 자신의 존재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증상조차 느끼지 못하다가 암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많다. 4년 전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는 김용종 씨. 그땐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 받은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 재검을 받기로 했다. 내시경이 위로 들어가자마자 일반인의 눈에도 이상해 보이는 덩어리들이 나타났다. 세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직을 떼어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일까? 또 계속 짠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스트레스 이런 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암으로 발전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궤양이 평소에 좀 있었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막 최근에는 조금 많이 먹으면 좀 쓰리거나 뭐 그런 게 조금 가끔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찾아보니까 궤양 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자주 느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끔. 근데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런 증상은 못 느꼈어요. 조기 위암은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증상을 느꼈을 경우 상당수는 이미 진행성 위암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정기검진과 검사가 중요한 이유다. 발톱을 숨긴 채 서서히 우리 몸을 잠식하는 위암.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은 전 세계에서 1위다. 그렇다 보니 위암을 한국인의 암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종적인 차이,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요인, 그 중에서도 식생활 습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음식 중에 짠 음식이 위암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발병 원인,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위점막에 지속적인 자극을 일으켜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 있는 이런 발암 물질에 이제 노출돼서 암 발생을 올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약 3,890mg.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치 2,000mg보다 2배나 많은 소금을 먹는 셈이다. 김치나 젓갈 같은 저장 음식과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국과 찌개까지. 맵고 짜고 뜨거운 음식이 빠지지 않는 우리의 밥상. 무심코 먹은 저녁 식사가 평생 유지해온 잘못된 식습관이 치명적인 위암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조직은 어떤 변화를 거쳐 암으로 진행될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위염은 위암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성 위염의 하나인 미란성 위염은 염증과 재생을 반복하는데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더 받으면 혈관이 비칠 만큼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된다. 위축성 위염이 오래 만성화되면 위 점막이 장의 상피세포처럼 울퉁불퉁하게 변하는 장상피 화생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위암의 전 단계인 선종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은 각종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어 그 부위에서 암이 생길 확률은 정상 조직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다.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김용종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웃고 있지만 마음은 불안하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간 MRI 검사하신 거 괜찮으시네요. 다행이네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CT 소견상에서는 이제 위암이 위에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에 상부 쪽에 있고 그것이 이제 위벽을 다 침범한 것 같은 그런 양상이거든요. 위를 100% 제거하는 수술은 뭐 흔히 있는 수술이니까 이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수술해 보면 위암 3기. 위를 전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아내는 돌아서 눈물을 훔쳤다.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처음 위를 100% 제거한다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아마 조금 충격이시고 좀 이렇게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은 위암으로 위를 전절제하는 경우 수술 후 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먼저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살펴보자. 음식을 섭취해 입에서 씹어 삼키면 음식은 식도를 따라 내려가 위에 모인다.
위는 연동 운동을 하며 소화 효소를 분비해 음식물을 잘게 부숴 십이지장으로 보내고 이후 담낭과 췌장에서 분비한 소화 효소와 섞인다. 소장으로 음식물이 도착하면 소장을 통해 영양분이 체내로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는 대장을 통해 대변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위를 전절제한 경우 소화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데 위가 없다는 건 소화가 불가능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음식물을 부수고 저장하는 공간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위를 절제한 경우 음식물은 식도를 타고 소장으로 바로 내려간다. 이때 위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부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는 못하지만 담낭과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분비돼 소화가 이루어진다. 역시 남은 찌꺼기는 대변으로 배출된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40년 전 다짐을 오늘도 되새기는 외과 의사. 그는 위암 수술의 명의 노성훈 교수다. 밥을 먹을 때마다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말을 곱씹는 이재규 씨. 잡곡밥에 국까지 손수 끓여 먹을 만큼 먹는 것에 대한 그의 관심은 특별하다. 밥 한 그릇을 비워내는 모습만 보면 그가 위암 4기 환자라는 것을 짐작하긴 어렵다. 우리 딸내미들 보러 그래. 내가 왜 병이 난 거냐면은 너무 가리지를 안 했던 것 같아. 저는요 밀가리 음식 좋다는 음식점은 다 데리고 다녀. 우리 딸내미들을. 못 먹고 자랐으니까 그걸 채우는 거죠. 에이, 아주 차 타고 가면은 저는 어디를 가면은 여행을 가면은 먹는 거 일이야. 먹는 거 일이야. 다 차는 거 없어. 무조건 먹는 집에 가갖고 맛집이 있다 그러면 다 사 먹어. 지금 맛집 나오면 내가 거의 찾아가는 거야. 나도. 그의 몸에 이상이 나타난 건 작년 3월경. 소화가 되지 않아 받게 된 위내시경 검사에서 암이 발견됐다. 땀도 좀 닦고. 위암 4기 진단을 받은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재규 씨는 아직 수술을 받지 못했다. 동맥이 흐르는 데가 전이가 된 것이 그 동맥선에 가까운 데가 전이가 돼 있었어. 그러니까 그 위암 4기가 돼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수술을 일절 못 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걸 잡아야만 항암 치료를 해서 그걸 잡아야만 수술이 된다고 나오는 거지. 아직도 재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재규 씨는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받아왔다. 집에서도 이거 하고 해주고 항암제 맞고 나서는 이게 엄청 저랬어. 막 붓고. 근데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갔어 지금. 지금은 그래서 재리지 않으라고 해주는 거거든.
4살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만큼은 배고픈 가난의 서름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맨손으로 시작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들. 그런데 인생의 황혼에서 또 한 번 고비를 만났다.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완치를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 암을 제거하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왜 이재규 씨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술 대신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만 받아온 것일까? 위장관외과 노성훈 교수는 지난 16개월 동안 이재규 씨의 상태를 꾸준히 지켜봐 왔다. 처음 진단을 받을 당시 이재규 씨는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10cm 크기의 커다란 암이 음식이 내려가는 길을 막고 있었고 대동맥과 주변 림프절로 암이 번져 수술은 불가능했다. 다행히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병행한 결과 암의 크기는 줄어들었고 수술도 가능해졌다. 특히 이재규 씨가 받은 표적 치료는 위암 환자 중 적합한 10%만 받을 수 있는 치료다. 우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 단백질은 허1부터 허4까지 있는데 그중 문제는 허2 유전자다. 표적 치료제는 악성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증식시키는 허2 유전자의 작용을 막고 암세포를 직접 죽여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항암 치료나 혹은 표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중간중간에 검사를 해서 이것이 전이된 병변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든지 혹은 위 주위에 있는 장기를 침범했던 것이 침범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경우, 즉 수술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때는 언제든지 이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죠. 하지만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암의 크기가 작아지는 건 아니다. 이재규 씨처럼 암이 줄어들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 환자 10명 중 3명 정도다. 노성훈 교수가 이재규 씨의 수술을 준비 중이다. 지난 35년간 9,600여 명의 위암 환자를 수술한 그는 우리나라 위암 치료의 살아있는 역사다. 노 교수는 본격적인 수술에 앞서 복강경을 통해 전이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 원격 전이가 없어 예정대로 개복 수술이 이루어졌다. 이재규 환자는 진단 당시 위의 하복부에 10cm 크기의 암이 있었고 암은 위 뒤쪽에 있는 대동맥과 주위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였다. 수술이 불가능해 지난 1년간 선행 항암요법과 표적 치료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10cm였던 암은 1cm로 크게 줄어들었고 대동맥과 림프절에 있던 암도 사라졌다. 수술은 암이 있는 위의 아래쪽을 중심으로 잘라낸 후 십이지장 문합에 당김 현상이 있어 소장을 잘라 위에 연결하고 소장과 소장을 연결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위암 4기지만 암이 위의 하부에 국한되어 있어 다행히 위 일부를 남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좋은 소견이 돼서 이제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술 가능 여부가 암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항암제의 발전과 표적 치료의 도입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좋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암 치료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통해 각각의 치료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예측해 적용하는 맞춤 치료 시대로 향해 가고 있다. 위암 환자분들은 주로 이제 재발된 환자분이나 또는 처음부터 전이병변이 있어서 술 못하는 환자분들 해서 한 97명, 100여 명 정도 분이 수술이 어렵다 해도 암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외과 의사지만 노성훈 교수가 동료 교수들과 맞춤 치료 연구에 매진하는 이유다. 의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위암은 이제 치료가 가능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다. 암의 맞춤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암 치료는 더욱 놀라운 성과를 일궈낼 것이다. 암 치료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유전체 연구에 기반한 치료와 면역 항암제의 도입이라든지 혹은 이 수술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운 치료 기술 혹은 기구를 이용한 이런 치료 방법들이 도입이 되면서 완치의 이런 길에 점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암 치료 성적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저보다 맛있게 처음 위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경애 씨.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끓여놨어? 운동도 조금씩 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게 왔을까 걱정도 했고 수술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교수님 앞에서 눈물만 흘렸죠.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크지? 누가 봐주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죠. 6개월간 항암 치료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가족 덕분이었다. 이때는 뭣도 모르고 엄마 쫓아 엄마 좋아 하고 따라다녔었는데 아픈 엄마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딸과 지쳐가는 아내를 정성으로 간호하는 남편을 보며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었다. 아프기 전에는 뭐 서로 뭐 직장 다니기 바빴고 뭐 저녁에 잠깐 보고 또 아침에 나가고 어떻게 보면 아파서 좀 더 뭐랄까 애틋해 할까 뭐 더 가족들도 자주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만 잘 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겠죠. 그 감사함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아프고 나니까 하나하나들이 다 감사한 거야. 우리 아이랑 이렇게 지내는 것도 감사하고 사소한 거에 감사한 거예요. 다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에 모든 게 몰랐던 사소한 거예요. 잘 이겨낼 거예요. 아우. 암을 얻고 난 뒤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깨달았다는 이경애 씨 부부. 며칠 뒤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거울까? 네. 조그만 거라. 독하다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경애 씨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항암을 안 하니까 이게 까만 게 다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뽀얗던 피부는 검게 변해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 처음에는 완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항암을 시작했는데 수술이 되는 게 완치 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수술을 마치고 완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엄마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딸 희주. 알았어. 올 때 됐어 이제. 환자복을 입은 엄마가 낯설고 두려운 딸. 웃고 있지만 엄마의 마음은 저려온다. 지금 마지막日인데 이제 엄마한테 온다니까? 이제 수술실로 가야 하는 시간. 뽀뽀해 줘. 찜하게 줘야지. 경혜 씨는 마음으로 빌었다. 수술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이 아이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이경혜 씨는 위암 4기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암의 종류가 조금 특별하다.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그런 그 암이 침범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유관적 소견상 이렇게 좋은 타입이 아닌 저희 보호만 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호만 타입
4형, 1, 2, 3, 4형 중에 이제 4형인데 그거는 암이 궤양이나 이렇게 덩어리를 형성하지 않고 위벽을 이렇게 침습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의 암입니다. 젊은 위암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보만 타입 4형의 위암은 궤양이나 덩어리를 형성하지 않고 점막 하부를 따라 주위 점막으로 침윤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 보니 내시경 검진에서 놓쳐 암이 진행된 경우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복막이나 림프절로 전이될 확률도 높다. 전이 여부를 살피던 노 교수. 여기 지금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조금 의심이 돼요. 복막전이에 의심이 되는데 다른 데 자체는 뭐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젊은 환자인데다 복막 부위의 전이도 의심되는 상황. 게다가 보만 타입인 만큼 다른 전이의 확률도 높다. 어려운 수술이 예상된다. 환자는 암이 위벽을 타고 번지면서 위벽이 두꺼워졌고 위 주변 림프절로 암이 전이된 상태다. 또한 대동맥에도 암이 전이되었고 신장에서 방광으로 가는 우측 요관으로 암이 번져 수술이 어려웠다.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표적 치료제인 항혈관 억제제와 항암제를 병행해온 환자. 그 결과 대동맥과 우측 요관을 막고 있던 암이 사라졌다. 하지만 복막에 암이 전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수술은 먼저 복막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위를 전절제하고 암이 전이된 림프절을 잘라낸다. 12지장을 자르고 소장을 끌어올려 식도와 이어준 후 남아있는 12지장을 소장과 연결하는 것으로 수술은 끝이 난다.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받은 경우 조직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림프절을 절제할 때 절단면을 찾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장 장관막을 포함해 광범위한 수술이 이루어졌고 그에 해당하는 장기들이 저는 암이라고는 걸릴 줄 몰랐어요. 그 건강에 자신 있고 그러고 내가 뭐 체중이 준다든가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줄 몰랐어요. 마음을 다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2시간. 암세포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근력을 찾고 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먹기 시작했어요. 한 4, 5일은 울면서 안 먹었어요. 암세포가 자랄까 싶어서 그 두려움이. 네. 위암은 위 점막의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데 위벽은 점막층과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 하층과 장막층 총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세포가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되어 발생하면 조기 위암, 그 이상 근육층에 침범하면 진행성 암으로 구분한다. 또 암세포가 위벽을 뚫고 인접장기나 혈관, 림프절을 통해 다른 장기와 뼈로 전이되고 복막으로 넓게 퍼지면 치료가 어려운 말기암이 된다. 조기 위암의 경우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만으로 암을 제거할 수 있다.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암을 발견한 남성 환자. 조기 위암인 만큼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로 암을 제거하기로 했다. 1cm도 되지 않는 암이 위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우선 내시경으로 잘라낼 부위를 표시한 후 약물을 넣어 점막층을 부풀린다. 그 다음 포를 뜨듯 암과 주변 조직을 넓게 떼어내는데 이때 생긴 흉터는 2달 정도 지나면 깨끗이 아문다. 내시경으로 암이 있는 위 조직을 천천히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이어졌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은 개복하지 않아 상처가 없고 회복도 빨라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르다. 하지만 조기 위암이라 해도 모든 환자가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암이 위 점막에만 국한돼 있고 분화도가 좋으면서 암의 사이즈가 한 2cm 이하인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조기위암도 이제 유관적으로 형태를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대개는 이제 융기형이나 편평형의 그런 그 암에서 내시경 시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암 수술은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과 내시경 수술까지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안은순 씨는 오늘 개복 수술을 받기로 했다. 조기 위암인데도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을 수 없는 건 조직 검사에서 암의 분화도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이다. 수술에선 암을 완벽하게 제거해 완치에 이르는 것은 물론 재발과 전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술 방법은 그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안은순 씨의 경우 위의 하복부에 작은 암이 발생했다. 하지만 암의 경계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제거해야 하는 만큼 위의 70%를 잘라내야 한다. 먼저 십이지장과 위가 이어진 부위를 자르고 절개층에 기구를 삽입한다. 이후 위 상부를 절개한 후 원형 자동 문합기를 넣어 십이지장과 연결해준다. 그 다음 선형 봉합기를 이용해 위암이 있는 하부를 잘라내고 절제된 면을 보강하면 수술은 끝이 난다. 위 부분 절제 시 혈관의 관계와 십이지장의 당김 현상을 고려해가며 수술해야 한다. 그래야 문합 부위에 누출이 생기지 않는다. 세상 밖으로 나온 암은 1cm도 되지 않는 작은 크기다. 일찍 발견한 만큼 환자는 회복도 빠를 것이다. 병은 여기 좀 표시해 놓은 거 이렇게 작아요, 지금. 안은순 씨가 수술을 받은 지 5일째. 수술 후 첫 식사다. 위의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음이 몇 가지 부드러운 반찬이 올라왔다. 입맛은 없지만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안은순 씨. 수술을 받은 위암 환자들은 가스가 배출되면 그때부터 식사가 가능하다. 수술 후 몸의 장기가 제 기능을 회복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노성훈 교수가 안은순 씨의 병실을 찾았다. 수술 부위는 잘 아물어 가고 있는 상태. 노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퇴원 이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일러준다. 운동 이제 뭐 가끔 운동하시고 그동안은 가능한 한 죽을 드시는 게 좋으세요. 노 교수는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불편한 것을 하지 않다 보니 얻게 된 별명은 산무의사. 10년 전까지만 해도 개복 수술을 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콧줄을 달고 있었다. 분비액이나 가스를 빼기 위한 용도였다. 하지만 콧줄이 불편함을 주었던 만큼 노 교수는 연구를 통해 콧줄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밝혀냈고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콧줄 빼드리지 뭐. 또한 림프액을 배출하기 위해 사용하던 심지도 환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수술에서는 더 큰 변화를 시도했다. 1990년 최초로 외과 수술 전 과정에서 칼 대신 전기 소작기를 사용한 노 교수. 위암 수술 시 출혈을 막고 수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였다. 콧줄과 심지 그리고 메스까지 세 가지가 사라져 그는 산무의사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 환자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환자의 가장 편한 수술한 이후에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환자의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그 좋은 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암 치료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외과 의사의 손끝에 모든 걸 맡겼던 과거와는 달리 여러 과가 협진하며 전방위적인 치료 방법으로 암을 제압해 나가는 다학제 진료가 보편화되고 있다.
위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던 이렇게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위암 4기 진단을 받은 이경애 씨.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파절도 굉장히 크기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였던 수신증도 정상. 환자의 위에는 10cm의 암이 있었고 전이된 암은 요관까지 막고 있었다. 하지만 7차례의 선행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치료 후에 7, 8개월 전에 처음에 이제 저한테 오셨을 때 그때 이제 검사를 했을 때는 사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신장, 콩팥이 내려가는 그 수뇨관, 소변줄이 내려가는 길까지 이제 암이 전이가 돼서 그걸 이제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엑스레이보다는 상당히 아주 좋은.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갑작스런 암 진단이 수술로 이어지면서 김용종 씨는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았다. 긴장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긴장을 많이 좀 입으로 틀려고 하죠 그냥. 자꾸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수술 들어가면서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잘 되리라고 믿고. 환자를 찾은 노성훈 교수. 많이 긴장이 되시죠? 예,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고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의사. 그 말 한마디에 환자는 긴장과 불안을 내려놓고 수술실로 향할 수 있었다. 오늘 이루어질 수술에 대해 영어로 설명하는 노성훈 교수. 그의 수술실에선 외국인 의료진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에게 의술을 배우러 온 의사부터 수술을 참관하러 온 이들까지 다양하다. 잠시 후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다. 김용종 씨는 위 상부와 중간 부위에 걸쳐 8cm 크기의 매우 큰 암이 자리 잡고 있고 주변 림프절로 암이 전이된 상황이다. 먼저 복강경을 통해 다른 부위에 전이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개복해 수술한다. 식도와 위 경계부, 십이지장을 절제해 위 전체와 위 주변 림프절까지 떼어낸다. 이후 식도와 소장, 소장과 소장을 연결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하나라도 놓칠까? 노 교수의 손끝을 따라가는 외국인 의료진의 눈. 노 교수의 수술은 이들에게 위암 수술을 가르치는 교과서와 다름없다. 사람마다 위의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음식이 들어가면 위는 수십 배까지 늘어난다. 몸속에서 떨어져 나온 위의 크기는 생각보다 컸다. 그 속에서 콩 모양의 암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 식도 쪽인데 위에 중간부터 상부에 걸쳐서 사이즈는 한 10cm 이런 위암이 여기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비장 보존하면서 이제 림프절을 다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도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 노 교수에게 위암 수술을 배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의사는 노 교수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학생이다. Thank you, bro. He is top notch of his craft and knowledge. He invented lots of procedures and technique in the early and advanced gastric cancer. He published more than 250 papers, so he's well known in his craft, well known in his knowledge, and well known in his attitude and personality. And I'm glad to be with him. I'm glad to teach me the way how gastric surgery be operated. 유난히 무덥고 뜨거웠던 올여름. 무더위는 유독 길게 느껴졌고 그래서 가을이 더 기다려졌다.
최영배 씨 부부에겐 암 진단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지난 5년은 긴 시간이었다. 60 전에는 엄청 먹었지. 담배 하루에 한 두가 소주 한 두어 병 계속 매일 먹었지, 매일. 그 매일 먹다가 12월 달에 검사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위암 판정이 났는 거야. 병원에 다녀온 후 최영배 씨는 아내에게 위에 7cm 크기의 암이 있다는 말을 꺼냈다. 55, 6,500원. 예, 자, 됐습니다. 암도 수술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남편과는 달리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다. 제가 가서 접수를 했거든요. 동네 병원에서 접수를 해서 아침에 검사를 하러 보냈는데 금방 갔다 와서 사진을 한 장을 가져와서 식탁에 놓으면서 자기가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너무 담담한데 나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막 펑펑 울다가 애들하고 불러가지고 그냥 가족 회의하고 막 난리 났죠. 수술 전에 이제 건강관리 아버님 좀 안 하셨죠? 안 했죠. 하여튼 믿을 구석이 없었어요. 술 좋아하죠. 담배 좋아하죠. 매운 거 좋아하죠. 짠 거 좋아하죠. 뭐 하여튼 몸에 안 좋은 거는 다 했으니까. 그러니 자기 스스로도 내가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 2010년 1월 최영배 씨는 노성훈 교수에게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껏 재발과 전이 없이 건강을 지켜오고 있다. 부부는 노 교수에게 수술받은 것이 행운이었다며 그때의 시간을 떠올린다. 교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뒤에부터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저희는 노 교수님한테 수술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잃었던 사람은 그 소중함을 안다. 다시 잃지 않기 위해 최영배 씨는 좋아하던 담배도 끊고 술도 줄였다. 맵고 짠 음식 대신 자극 없는 음식들로 식습관을 바꾸어 나갔고 운동도 병행했다. 그렇게 5년이 지나 작년 1월 위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위암 5년 생존율은 73.1%.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치료 성적이 좋은 건 위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한 덕분이다. 조기 위암은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95%에 이를 만큼 예후가 좋다. 하지만 조기암이라 해도 암은 암이다.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조기 위암 수술을 앞두고 아직은 병원이 낯선 안은순 씨. 입원 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되나? 엄마는 입원한 사유 적으면 되지. 암? 조기암. 그저 거짓말 같았다는 안은순 씨. 평소 건강을 챙겼던 터라 암 진단은 충격이었다. 그냥 캄캄했어요. 생각도 없이. 그냥 쓰러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그 TV에서 보면은 내가 암이? 이런 생각 그런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 맞다. 나도 암이 걸리구나.